투자를 여유로, 여행을 즐거움으로 만들어가는 채널 새가슴 재테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커버드 콜 ETF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정말 얼마나 나쁜 것인가 궁금한, 여러분들 많이 전문가들께서는 커버드 콜 ETF 원금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나쁜 종목을 저는 커버드 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왜 이렇게 나쁜 커버드 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? 좋아서 할까요? 나빠서 할까요? 나쁜데 왜 합니까? 자, 이 커버드 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궁금해하고 아직도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제가 커버드 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모두 아마 단점은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. 커버드 콜 원금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. 왜? 상승장을 막 주식이 막 화랑장이어가지고 막 다른 주식들은 막 오르는데 이것은 못 오른다는 거. 그만큼. 왜?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러한 자세한 것을 다 뭐 설명을 한들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, 그러니까 특색 있는, 저도 책으로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느낌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익혀져서 제 몸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. 이 커버드 콜 ETF는 사실상 막 많이 오르면 그걸 다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옵션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옵션 제한폭을 두어서 뭐 그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교수처럼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, 일단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하락할 때 약간의 도움은 받아요. 그러나 주식인데 떨어지면 같이 다른 것도 떨어진데 이것도 떨어지지, 안 떨어지겠어요? 오르면 이것도 오르죠. 그런데 오르는데 약간 같이 그만큼 오르는 만큼 오르지 못한다. 뭐 오를 때도 사실상 있긴 있어요. OTM이라는 건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이렇게 횡보로 오르락내리락 뭐 그 금액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. 그러면은 얘네들은 거기서 옵션 팔아가지고 분배금을 줘요. 주식은 오르지 않았지만. 그렇지만 일반 주식이 안 오르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. 뭐 일반 ETF랄지. 자,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.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커버드 콜 하면 수량을 모아가라. 수량을 모아가면 복리 효과가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도대체 왜 수량을 모아가라는 거야? 당연히 수량을 모아가면 뭐 이익이 곱하기 하면은 많이 나니까 수량을 모아가면 많이 벌겠죠. 사실상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이유는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. 사실상 몰라도 돼. 그냥 이걸 잘해서 잘 벌기만 하면 돼. 근데 왜 수량을 모아가야 되냐?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커버드 콜 ETF는 내가 지금 정책이 뭐냐면, 이건 내가 1년 15% 정도의 분배금을 주겠다. 이렇게 이제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이 상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놔요. 그러면 15% 주겠다. 그러면 매달 15%를 주게 돼요. 이게 주식이 상황이 좋아가지고 막 오르고 뭐 그 이익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벌은 거에서 주는데, 벌지 못하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15%를 맞추다 보면은 원금이 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금 손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어떠한 수량 무기가 혜택이 되냐? 이게 내가 15%,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분배금이 많은 것을 선호할 거예요. 많이 주면 당연히 좋죠. 그런데 이제 그런 함정이 있다. 그런데 그런 많이 주는데도 그런 함정 없이 잘 하는데도 그런 상품도 있다라고 알아셔야 됩니다. 그런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. 내가 15%짜리를 매입을 해서 샀어.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.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당시에 오른 가격에 또 이 업체에서는
15%를 맞춰주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싸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? 15%가 아니라 20%, 30%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한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량을 모아가면 내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리고 떨어지면 이게 만약에 항상 주가가 오르면 이것도 같이 올라주고 내리면 뭐 같이 다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내리니까 내리면 같이 내리고 오를 때 같이 올라주는 주식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락했을 때 저가에 사서 나의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. 내가 산 가격이 워낙 바닥이면 뭐 평단가가 낮아지진 않겠죠. 뭐 올라가겠죠. 그렇지만은 그래도 낮아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. 그리고 분배금도 더 많이 15% 준다고 그랬는데 15% 이상이 나한테는 그런 혜택이 돼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게 수량을 모아가라는 가장 중요한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진짜로 그분들한테 그 상품 만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그런 건 모르겠어요. 그리고 자,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있는데 본주와 비교했을 때 수익 차이가 많이 난다. 당연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비교했을 때는 본주나 이주나 거의 이게 1년 6개월, 3개월짜리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했었거든. 제가 선택한 종목은.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. 역시 차이가 나더라고요. 본주가 실적이 좋더라고요. 그런데 그것은 이런 숫자로 계산하는 전문적인 그 숫자 노름을 하시는 분들이 계산했을 때 그러한 거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투자는 숫자 노름에 가까울까요? 현실일까요?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. 숫자 노름과도 연관이 돼 있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. 아무리 이익이 많고 숫자적으로 분배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. 자, 일반 ETF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이익이 난다는 건 아닙니다. 저도 처음에 일반 ETF, 본주와 커버드콜 ETF를 두 개를 다 샀었는데 코덱스 거 나스닥 100을 샀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나스닥 100은 손 대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. 그랬더니 그것은 한 30%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. 그런데 커버드콜 ETF는 매수를 하고 분배금 받고 한 것을 계산해도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런데 왜 알면서 커버드콜 ETF를 투자를 하냐? 너 바보 아니야? 저 바보 아닙니다. 자, 일반 ETF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? 안 팔고 끝까지 몇 년, 10년이고 가지고 있어요? 좋아. 가지고 있으면 숫자적으로 늘어나 있겠죠. 예?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. 우리 왜 살아요? 우리가 왜 삽니까?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죠. 저의 채널이 트렌드가 투자로 여유를 만들고 여행으로 즐거움을 만들자. 즉 투자를 해서 돈 벌어서 여행 많이 다니고 즐겁게 살자 이거입니다. 그러면 돈을 써야 돼요. 쓰면 즐거움, 그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돈을 써야 되겠죠. 돈을 쓰려면 뭐예요? 현금으로 보여야 푼돈처럼 들어와야 돈을 쓰죠. 목돈으로 딱 규격이 맞춰져서 틀이 딱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깨서 사용합니까? 그리고 며칠이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거 안 팔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? 예? 그렇지만은 커버드콜 ETF는 자, 오르면 오른 대로 기분 좋고 내리면 아쉽지만 현금을 받으니까 일단 내가 팔지 않아도 수익 난 것처럼 나에게 돈을 챙겨주잖아요. 그러면 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다시
본주를 사도 되고 일반 주식 잘 나가는 거 사도 되고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커버드콜 ETF를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. 그래서 초보 투자자한테는 안정되게 그렇게 현금이 들어오고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, 이래서 커버드콜이 좋다라는 겁니다. 이 수량 늘리기가 마저 떨어져 간다는 거죠. 자, 본주 샀어. 본주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내릴 때 있겠죠. 폭락했어. 나오는 것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거 팔 수 있을 것 같아요? 못 팔죠. 그렇지만 커버드콜 자 떨어졌어. 떨어졌는 주가는 떨어졌어. 조금 뭐 마이너스로 주가 평가 이익으로서 마이너스야. 그러니 현금 들어와. 그 현금 내가 쓸 수 있잖아요. 손실을 보고 있어도. 자, 그런 점 때문에 커버드콜 ETF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기본 어느 정도 갖춰놓고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은 제가 일반 주식, 본주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거죠. 즉 매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돈,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쌓아 놓아진다면 그때는 그 다른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젊은 사람들이면 또 달라요. 젊은 사람들이면 지금 돈 아껴서 목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커버드콜 안 하셔도 저는 권하지 않아요. 일반 투자를 하시라고 돼요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주식 투자를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커버드콜 투자로 본인의 실력을 다져 넣으셔야 돼. 응?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잘한다 하면은 바로 가셔도 되지만, 자기 실력을 개발하고 이런 시장 상황과 같이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다면은 커버드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필수 과정으로 거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이걸 거치시 않아도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반 주식과 ETF 해서 대박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는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저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는, 그리고 또 하나 댓글 한 글씩 더 달아주시면 더 이 저의 채널은 훨훨 날아서 저 멀리까지 가서 저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. 감사합니다.